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지. 비싸요 여기? 그때 비싸다고 막. 선생님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안명희라고 합니다. 와, 건강증진센터군요. 건강검진센터가 네.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같이 일하시는 분.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는 검진 툴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와봤는데 네. 혹시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질문을 확 던지고. 그러게요. 아이스 브레이킹 없이 되게 성격이 계획했던 대로 안 하네. 지목대로 그냥 막 해버리네. 이렇게 하다가 다 웃으면서 다 편집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요? 그래. 근데 선생님 처음에 이제 건강검진센터, 건강증진센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질병 예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신체 건강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이제 2차 예방이라고 한다면 점차 이제 1차 예방의 형태로 건강 증진을 위한 형태로 이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형태로 이제 그런 지향점이 좀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건강증진센터는 이제 그렇게 표방하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내세우는 이제 진짜 그런 좋은 의미로 취지다. 이름만 이쁜 게 아니라 취지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들이 흔히 우리 얘기하는 게 이제 금연, 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영역을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민감성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다 이러면 사실 뭐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저도 뭐 건강검진을 받아봤고 부모님도 받아보셨지만 정신과 의사를 만나본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아산병원은 또 이렇게 상주하고 계시다는 게 많이 놀라운데 이제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신체 건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기 검진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검진 센터를 이제 찾고 계셔서 이제 정신 건강과의 접점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우선은 결국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이제 찾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결국 이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지를 받아볼 때 흔히 우리 이제 생활 습관 개선과 관련한 조언을 받는 경우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죠. 예, 특히 이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받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맞아요. 많아요.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내과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결국 이제 금연이라든지 금주 혹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정신과 의사가 이제 동기 강화에 포커스를 둔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 심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있다기보다는 알코올을 남용하는 그런 형태의 분들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이제 병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럼 술을 왜 드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스트레스 혹은 뭐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결국 이분들에 있어서 이런 중독 행동을 어떻게 좀 다루는 게 좋을지 스트레스 관리와 이걸 연결시켜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릴 수 있는지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사실 정신과에서 중요한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주요 질환과 관련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우울증 스크리닝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모든 내원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서 이제 특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이제 특정 정신과 상담을 선택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할 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뭐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증상 혹은 자기에게 있는 스트레스 취약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검사를 하면 네.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은 진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한 10명 정도가 검사한다고 치면 비율은 10% 미만이기는 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자기 보고식 척도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를 나는 이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킹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발견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점수가 높아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과 문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문항 중에 검진을 하고 나서 이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예, 아니오로 답하는 문항으로. 문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50% 이상 예라고 답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결되는 비율이 이제 조금 로스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고민 끝에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진센터에 방문했을 때 정신과 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많이들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툴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정신과 선생님이 계셔도 로스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없는 경우에는 뭐 아예 스크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툴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해 주신 툴의 이름이 뭐예요? 토닥. 아, 네. 다른 얘기 다 하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를 툴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토닥. 네, 토닥. 예. 그래서 이것도 정신건강 증진 아, 프로그램. 증진. 예, 예. 너무 취지가 좋다. 증진이구나. 네. 이게 증진과 검진이 아까 말해주신 대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예 병이 걸리기 전부터 예, 관리하자라는 맞습니다. 예.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여서 토닥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야, 아산병원 무서운 곳이야. 이거 하실 때 본인이 한번 계속 체크하시면서 직무 스트레스 계속 높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이런 게 변화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변화를 토닥을 주장하는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였어. 중간에 그렇게 올라가다가 끝날 때쯤 좀 떨어져. 뿌듯하니까. 근데 앙금이 남는 거지 계속. 네. 완전히 베이스로 내려오진 제 않아. 생각엔 본인이 아산병원에 약간 앙금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근데 직무 스트레스 너무 좋게 나와서 아, 약간 이거 마스킹 좀, 하시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지금. 아, 네. 거짓말한다. 행복해요? 나한테 하는 얘기랑 다르네.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혼자 일하는 거니까 물론 펠로우 때 했다면은 그때도 물론 좋았겠죠. 펠로우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사실 저보다 1년 위에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럼 레지던트 생활을 이제 같이 네. 하신 거네 아산병원에서. 아, 그쵸, 그쵸. 워낙 뭐 큰 병원이긴 한데 어. 레지던트 때 우창현 선생님 오고 가고 혹시 마주친 적 있으신지? 네, 마주친 적 있는데 늘 너무 깍듯하게 인사를 저는 해주셔서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기억을 못하고 있나? 내가 왜 저랬는지 알 것 같아. 인턴을 딴 데서 했잖아. 아, 그러면 정말요? 저 일단 딴 데서 했어요. 네, 이게 약간 그러시구나. 자격지심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자격지심이야 그게. 뭔가 나도 그래서 정신과 인턴을 돌았는데 내가 몰라보는 건가? 다 윗사람 같아. 처음에는 그러시구나. 아무도 모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다 윗사람 같잖아. 사실 내과 레지던트 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기억이 나는 인사를. 분들이니까 예. 그때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강지훈 교수님도 어, 대답 인사를 잘하고 잘한다. 인사 잘하는 후배였다. 의극장일 때 네.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는 되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좋은 진짜. 습관이다. 우창현 선생님은 전화해서 창윤아 됐니? 하면 예 선생님. 사실 제가 너무 긴장돼서 제가 닥터 프렌즈 제가 굉장한 애청자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지훈 선생님 나온 거 예. 한번 다시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 다른 사고나 어떤 질병보다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자살 이런 거에 사망률이 더 높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이런 검진센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좀 규모가 큰 병원에 한 5군데 정도 이제 그런 곳에는 정신과 의사가 상주해서 이제 정신과 검진도 시행을 하고 후속 조치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2차 병원이라든지 좀 더 작은 규모의 검진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좀 활용하기 좀 어렵다고 그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가 검진도 2015년부터
우리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 만 20세부터 70세 10년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우울증 검사. 네, 10년에 예. 한 번. 네, 10년에 한 번 그게 이제 사실 좀 바뀌어서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제 작년부터 바뀐 기준이 예전에는 이제 만 20세, 만 30세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10년 동안 한 번. 그 나이가 아니라 내가 골라서 할 수 있구나. 그런 정도로는 사실 방향은 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이 하나도 안 힘들다라고 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하면서 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않고 집에 가신다 해도 내가 그래도 좀 점수가 높네? 내가 좀 약간 위험 음주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 좀 경도 우울증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알고 지금 당장은 진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더 힘드실 때나 이럴 때 다음번이라던가 뭐 몇 개월 뒤라도 방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건강검진에서 정신과가 좀 저도 필수적으로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낀 게 우리끼리 사실 최근에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진생이가 올해 받겠다고 해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내용 중에 정신건강은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되게 이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의사들도. 몸에 대한 건강검진만 생각해봤지 우리 상태에 대한 그런 검진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꼭 이렇게 대형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 툴이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체크를 해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요즘 사실 뭐 MBTI라던가 막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심리 테스트가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그런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좀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댓글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맞아. 저도 우울한 것 같은데 맞아. 우울증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불안증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근데 막상 또 병원에 가서 또 상담을 이걸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드실 텐데 또 이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에 좀 같이 볼 수 있어서 좀 부담 없이 좀 볼 수 있게 되는 계기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툴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정하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는데 우선은 이제 유병률이 높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 사실 이제 자살에 대한 사고들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과 같은 그런 기분 장애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정신질환 칠 때 역학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사용 등의 니코틴 의존 관련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중독 행동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불안장애 유병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불안장애와 관련한 부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형성을 했고요. 사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또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좀 응답도 해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알차네요, 진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 문항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제 자가보고형이 뭔지도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럼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 이제 오늘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이낙준 선생님, 오창현 선생님께는 한번 정신건강 검진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제 결과를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네. 결과가 벌써 나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이렇게 두꺼워요? 네, 이렇게 이제 책자 형태로. 이게 지금 설명서가 아니라 저희 결과예요? 네,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창윤 선생님. 네. 이름이 새겨져 있어. 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와, 네, 정신과만 이낙준 선생님. 네. 창윤 결과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희 결과지에 대한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